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켤레 복소수, 복소수의 사칙 연산,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음수의 제곱근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그냥 말로써 정리를 해드리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합친 것으로서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내렸고,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허수 단위, 이미지너리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부분이었는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 둘이를 같이 각각 놨을 때 됐을 때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있으면 실수분은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켤레 복소수. 복소수는 복소수인데 이 켤레 어디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셨을까요? 켤레. 아마 운동화가 될 겁니다. 신발을 셀 때 쓰는 단위죠. 이제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서로 짝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복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소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짝을 이뤄 맞추는 그런 복소수다라고 하는 건데, 수다 보니까 그 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잘 가지고 계셔야 켤레라는 이야기를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소수를 z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i라고 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의를 a, b는 실수였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z의 켤레 복소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켤레 복소수. 그러면 이 형태부터 일단 정의를 해야겠죠. 이거 너무 길어요, 그쵸? z의 켤레 복소수를 다 쓰기에는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약합니다. 그 축약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위에 막대기 하나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걸 바라고 우리는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흔히 선생님들께서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Z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Z바. 이 형태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죠? a 플러스 bi의 바. 그러면 a 마이너스 bi로서 정의합니다. 부호가 조금 달라졌죠? 부호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어요.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i였는데 a 마이너스 bi니까 이 형태는 이제 부호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서 들어보면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를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이는 1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마이너스 3i 플러스 2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허수 부분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알아야 됩니다. 허수 부분이 여기서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 마이너스 3i였죠?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 정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다 보니 매우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 중에서 이제 켤레 복소수를 마무리 졌는데 특징을 말씀을 뒤에 드릴게요. 뒤에 연산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입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Z1을 A 플러스 BI라고 할 거고요.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거,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쉬워하실 거예요. 왜냐면 무리수, 실수 계산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계산해 놓고 보면 A 플러스 C가 될 것이고요. B 플러스 D의 I가 될 겁니다. 이 형태. 그리고 Z1 빼기 Z2를 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C 더하기 B-D의 I 형태를 갖는다. 결국에 이거는 어떤 것과 비슷하냐라고 물으면 다항식에서 동류항 계산 있죠? 동류항 계산하는 덧셈 뺄셈과도 연관이 있고요. 무리수의 덧셈 뺄셈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뺄셈도 그러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Z1 곱하기 Z2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곱하기예요, 이제. 그러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 형태를 가지고 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랑 비슷하냐면 다항식의 곱셈과 비슷하고요. 무리수의 곱셈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형태에 의해서? 네, 분배 법칙에 의해서. 놀랍게도 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처럼 A라고 하는 항 하나, BI라고 하는 항 하나, C, DI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AC 더하기 ADI 더하기 BCI 더하기 BD의 I 제곱입니다. 제곱이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보셔야 돼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i 제곱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됐어서 이렇게 정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을 묶어보면 AC-BD가 되고요. AD 플러스 BC의 i가 됩니다. 이 형태로서 우리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나눗셈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나눗셈도 있죠. 나눗셈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처럼 Z1은 A 플러스 BI고요. Z2를 C 플러스 DI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Z2분의 Z1을 해야 돼요. 이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 일단 분수의 형태니까 쓰죠.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 이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 아래는 지금 현재 복소수잖아요? 복소수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i 이 형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곱하기 i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좀 조작해 봐야 될까? 음, 생각을 해봤더니 켤레 복소수 있죠? 아까 Z는 A 플러스 BI였고 Z 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정의를 했죠. 이 둘을 곱해보면 Z 곱하기 Z 바라고 하는 내용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로 나타나지게 되고 아까 곱셈에서 다뤘던 내용을 연관 지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아니요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놀랍게도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일 때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서 합차 공식이 성립됐는데 i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부호는 놀랍게도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형태를 만들려고 우리는 이제까지 뭐 한 거다? 네, 켤레복소수 계산한 거다. 그걸 안 거고요. 그래서 C-di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 C-di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거는 이 형태를 따라가죠. A는 C, B는 D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계산을 쭉 해볼게요. AC 마이너스 ADI 플러스 BCI 마이너스 BDI 제곱을 C제곱 더하기 D제곱으로 나눈 거다.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우리 이제 i는 i끼리 묶어주자고요. 그러면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AC 있는데 여기 부분은 바뀌죠?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BD가 되고요.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마이너스 AD 플러스 BC에 i가 붙습니다. 이거를 좀 순서를 쓰자면 굳이 써보면 뭐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은 여러분들 순번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래서 나눗셈은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 이해가 좀 되셨을지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개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수를 좀 무작위로 적어볼게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하나는 이렇고요. 또 하나는 1 플러스 i분의 3. 3번을 3 마이너스 i분의 2 플러스 3i 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풀게요. 어디서 가지고 온 거 없고요. 제가 생각해서 나타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어떻게 풀까 고민도 되시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1번 볼게요. 1번은 곱셈이죠. 곱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슨 정리, 무슨 법칙? 네, 분배 법칙을 하게 된다. 분배 법칙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제가 이걸 순번을 매겨 볼게요. 1번, 죄송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간다라고 하죠, 되게. 그러면 이 순번대로 갔을 때 1번과 4번은 무슨 내용이었고, 네, 실수 부분이었고, 2번과 3번은 허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1번에 곱해져 있는 거 6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되니까 실수 부분 8이 되겠죠.
허수 부분 볼게요. 2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4i가 되고요. 3번을 보니까 플러스 3i가 됩니다. 이를 놓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i가 되니 따라서 8-i가 답이다 라고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 1-i를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식을 보면 2죠? 그 다음에 3-3i가 됩니다. 라고 답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금방 끝났습니다. 3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분모를 신경 쓰자고요. 그러면 3 플러스 i를 곱합니다. 양 분모 분자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밑에는 뭐가 되고, 네, 10이 되고요. 위에 거를 계산해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하더라도 계산을 해봅시다. 2 플러스 3i, 3 플러스 i. 이걸 계산해 보면 일단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뉠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2, 3은 6이고요.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i 쪽에 2 더하기 9가 됩니다. 이를 계산하고 보면 3 플러스 11i 라고 하는 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칙연산까지 마무리를 접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음수의 제곱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시간이랑 굉장히 흡사해졌어요. 왜냐면 음수의 제곱근을 설명을 이제 할 때 사실 제가 사칙연산을 이제 설명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사칙연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항식을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크게 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수의 제곱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형성이 됐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음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을 너무 많이 들어봤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a는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배웠어요. 물론 0도 돼요. 뭐 0 이상의 뭐라고 할까요? 0 이상의 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란지. 그치만 저는 일단 a를 뭐 0보다 큰 이제 범위에 있는 양수, 0을 포함한 양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썼죠. 그래서 이때 플러스 루트 a 뭐 이거 플러스는 사실 쓰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른 것과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른 거 이를 합해서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형태는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제곱근 a.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루트 a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 a. 그러면 이 x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음수의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a는 실수라고 하는 내용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수일 때는 지금 위의 형태일 거예요. 다시 한번 퍼즐을 맞춰볼게요. a가 양수이거나 0을 포함하면 위와 같은 형태를 띌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a가 0보다 작은 음수의 범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똑같죠? 똑같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a를 하고 i를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a는 범위를 모르지만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a가 0보다 작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음수가 붙었기 때문에 0보다 크겠죠. 0보다 크겠죠. 0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얘기로 할 수 있냐? 마이너스 a가 된 순간 양수가 됐고 i를 끄집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안 배울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언급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래도 할게요. 그래도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트 AB는 루트 A 루트 B라고 쓰죠. 형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a가 됐을 때 합쳐진다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b가 된다는 것처럼 이 형태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수의 제곱근을 할 때 i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면 돼요.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의 i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인데 이를 i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제곱근 마이너스 a 라고 하는 형태는 루트 a의 i 이렇게 쓴다. 이제 좀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음수의 제곱근도 설명을 마쳤는데 한 가지 더 알았으면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 내용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i를 뭐라고 했냐면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i를 제곱해 봤더니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의미. 자, 그러면 i의 세제곱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결국에 마이너스 i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i의 세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i의 4제곱, 이거는 i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양수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났더니 i의 5제곱을 해보면 i의 4제곱 곱하기 i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i를 얻습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i 5제곱부터 i가 등장했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가면 여기서 다시 이 형태를 돌아오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묶일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또 많이 나옵니다. 굉장하게 또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냐면요, i의 2022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i의 2022제곱. 이 형태는 반드시 나오는 형태. 내년이 돼도 2023으로 또 나올 거고, i의 2024 또 나오겠죠? 예, 매번 패턴은 똑같습니다. 예, 어딘가에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학습지에서나 문제지를 보거나
네, 보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의 2022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면 i의 4제곱을 하면 몫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몫을 구하고 나서 나머지가 있는지 봐야 돼요. 다시 여기는 몫을 적게 되고 여기는 나머지를 적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2022를 4로 나누면 505가 될 거예요. 505라고 하는 의미는 2020이 나오고 2가 나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505, 나머지 2를 쓰면 되고 이때 i의 4제곱에 505는 i의 4제곱이었기 때문에 1이고 1을 505제곱 하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생략되는 기호입니다. 그럼 뒤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i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면서 마무리를 줘볼게요. 자, 이렇게 켤레 복소수 그리고 복소수의 사칙 연산, 마지막으로 음수의 제곱근까지 살펴봤고 그 음수의 제곱근 중에서도 i에 대한 순환형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순환형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생각이 든 건데 이런 순환형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6분 40초 정도가 된 것 같네요. 자,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에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강의가 26일에 또 잡힌 내용이 있어서 26일 날 제가 업로드를 할 것이고요. 업로드가 되면 그때 저의 첫 대학 수업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